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의섭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기환기한 이야기, 운영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이 됐던, 기업이 됐던,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기환 기간을 운영하면서 우선해서 대표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뭘까요? 저희가 세미나도 좀 많이 여는 편이고 간담회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서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뵈면 또 그런 요청을 받아요. 이번에 노무에 대해서 좀 해주세요. 굉장히 폭넓죠, 노무도. 또 이제 재무회계에 대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재무회계도 굉장히 또 폭이 넓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돼? 그때의 이슈에 따라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건 노무도 아니고 재무도 아니지만 지정갱신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재무회계 하는데 이런 요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가서 또 지정갱신제에 대해서 나름 이야기를 해드리긴 하는데 이런 거에 관심을 쓰고 신경 쓰고 그러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또 이제 평가도 많이 질문들 하시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노무에 대한 거, 인건비 지출 비율 굉장히 많이 얘기 나오던 거고, 이외에도 기타 차입금, 기타 전출금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들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거나 간담회를 연다고 하면 대표님들이 그때 관심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들 모이세요. 이제 모이셔가지고 실제 이제 많이 얻어가시는 게 있냐? 그럼 그렇게 많이 얻어가시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마음은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그 시간을 투자하신 것만큼의 효과가 있을까라는 건 좀 의문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재무회계를 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해드리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또 이제 지금 핵심적인 내용만 하려다 보니까 자꾸 이야기가 간추려지기도 하고, 특별하게 어떤 그런 도움이 되실까라는 의문도 좀 많이 듭니다. 요새 이제 항상 얘기 많이 나오는 현지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거 법이잖아요. 변호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실제로는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장기환 기간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우선해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이 중에 뭘까요? 이 중에. 저는 재무회계 하는 거니까 재무회계라고 할까요? 근데 사실은 이 중에는 없어요. 전면에 내세워서 내가 장기환 기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대표로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때 궁금한 거에 불과한 거지. 이게 안 중요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것도 나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런 게 그 기관의 운명을 좌우하거나 이 장기환 기간에 어떤 그런 승패를 좌우하거나 하지는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 돈이 가장 우선일까요? 돈을 신경 써야 돼. 그럼 돈을 어떻게 신경 쓰냐는 거예요. 자, 이 돈과는 다 상관없는 것들이죠. 이런 거에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정말 꼭 생각해야 되는 거 이거 한번 어때요?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돈과 상관없는 이런 거 말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장기환 기간 운영 순위를 제가 한번 뽑아왔어요. 1순위가 뭘까요? 1순위. 딱 첫 번째. 대표님들하고 저하고 아마 생각이 같으실 거예요. 자, 어르신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장기환 기간의 본질은 어르신을 케어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르신에 대한 게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르신도 건강한 어르신이 아니죠. 병약하신 어르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져 있잖아요. 장기환 기간은 어르신이 그 근본 본질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1순위에 장기환 기간의 존재 이유니까. 그럼 어르신을 어떻게 케어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어르신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장기환 기간을 운영하는데 가장 핵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장기환 기간을 많이 방문을 해보면 이 센터는 또는 어떤 이런 주간보 이런 요양원은 정말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적합할까?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센터. 방문 요양이라고 하죠. 제가 센터를 많이 방문해 봤지만 여기서 어르신이 그 센터 내에서는 특별하게 어르신을 케어해 드리지 않죠. 사무실의 용도로만 쓰죠. 이게 뭔가 본질에서 좀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순위는 뭐예요? 그럼 어르신 다음으로 장기화 기간에서 신경 써야 되는 건 뭘까요? 예,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선생님이 어르신을 케어하잖아요. 즉, 장기화 기간의 본질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르신, 그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일하시는 거에 일정 부분에 대한, 즉, 그 수가 내려오는 거에 일정 부분을 이 장기화 기간의 수입으로 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에요. 예, 이 선생님이 장기화 기간의 핵심이 되는 거죠. 요양보호사 수가 몇 명이야?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유능한 요양보호사가 몇 명 있어. 유능한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케어를 잘해. 이래야 또 소문도 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장기화 기간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게. 지난 10년 동안 이 선생님들이 장기화 기간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거를 여러 번 봐왔거든요.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는 어르신이라면 2순위는 선생님이 되는 거고, 그러면 3순위는 뭘까요? 3순위는. 네. 여기서부터 이제 대표님들하고 저하고 좀 생각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처럼 뭐 재무회계니 또는 무슨 뭐 이제 근로니 노무니 뭐 천지조사니 평가니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영업이에요, 영업. 장기화 기간은 비영리라서 영업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그 뜻이 그러니까. 하지만 어때요? 어르신이 있어야 케어를 하고, 케어를 할 어르신이 있어야 선생님이 나가진 거죠. 예. 그러려면 어르신 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건 영업으로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업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고. 또, 예,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야 돈이 많잖아요. 100명의 어르신과 10명의 어르신은 나에게 가져다 주는 돈이 차이가 엄청나죠. 예. 이제 이 얘기를 좀, 이제 어르신, 이 1순위나 2순위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겠죠. 예, 이거는 뭐 정부에서 이미 정해진 것들이 또 많고, 또 대표님들이 또 잘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점들을 좀 다듬을 그런 게 필요하죠. 예, 어떻게 어르신을 좀 더 잘 도와드릴까? 어떻게 좀 더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드릴까? 이런 연구는 끊임없이 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또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 예, 이거는 좀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엔 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3순위,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먼 미래에는, 추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작은 기관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제가 센터에서 방문 요양을 기준으로 25명이 안 돼 그러면 운영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25명을 넘겨야 되는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무조건 60명은 커트라인으로 넘겨야 돼요. 그래야 장기화 기간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한 걸음 나아가서 100명 정도는 돼야만, 그래야만 좀 운영할 수 있는 이 폭이 좀 넓어지고 좀 뭔가 운영하는 맛도 나고 그렇죠. 그래야 또 계속 롱런할 수 있는, 길게 갈 수 있는 여건도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회차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예, 어쨌든 오리오로는 아직 봄이니까, 예, 여름은 지금 덥기는 덥습니다만, 예, 그래도 아직은 봄이니까 이 봄에는 한번 영업 얘기를 해서 바람을 좀 이렇게 일으켜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업 얘기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장기화 기간에 그럼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영업, 예, 이 영업이 어떻게 되는 게 좋을까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이제 좀 핵심이 될까요? 예. 장기화 기간의 영업은, 지팡이의 영업은 장기화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는 과일을 많이 파는 거예요. 예,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국수 가게는 국수를 많이 파는 거예요. 예. 장기화 기간은 본질적으로 어때요? 어르신을 많이 케어하는 게 기본 핵심이 되는 거예요. 즉 따라서 영업은, 장기화 기간의 영업은 수급자 모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에서도 과일을 많이 팔다가 뭐 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후르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옆에 팔아봤더니 잘 됐어. 예, 그럴 수도 있죠. 국수 가게도 국수를 막 잘 팔다가 어때요? 국수 말고 김밥도 팔아봤더니 김밥이 더 잘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본질적인 거는
본질적인 것들을 하면서 그 외에 한두 가지는 뭔가 부가적인 또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이 기본적인 거거든요. 저희 지팡이도 장기화 기간만을 케어하는 게 주 목적이야 그래 버리면 어때요? 오로지 장기화 기간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기업의 확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도 조금씩은 생각을 하고 또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뭐 부동산 수익도 좀 노려본다든가 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해본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기화 기간은 영업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는 수급자 모집 하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을 빨리 넘도록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기화 기간의 부가적인 수익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좀 이야기하고 하려고, 특히 이 부가적인 수익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종종 뭐 제가 세미나나 또는 이제 간담회 가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인 수익에 대해서. 어르신을 가장 잘 아는, 어떻게 보면 그런 데가 장기화 기간이에요.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르신에 대한 사업은 일단은 대표님을 거치셔야 돼. 예, 이 장기화 기간 운영자가 가장 잘 알아. 제 생각엔 그래요. 예,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또 어르신에 대한 이 장기화 기간 대표다 그러면 인정을 해줘요. 주변에서. 어떤 인정?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 야, 그냥 제가 어디를 가서 어떤 어르신에 대해서 아유 어르신 제가 뭐 어떻게 할게요 하고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는 일반 기업을 하잖아. 근데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어르신한테 가가지고 제가 좀 잘해드릴게요. 그럼 어때요?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인식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이용을 하면 어르신에 대해서 가장 잘한다. 어르신에 대해서 어때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다. 이걸 잘 이용을 하면 부가적인 수익도 꽤 크게 나올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한번 이 영업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작심을 하고 이제 영업적인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때 아주 굉장히 큰 이슈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뭐 재무회계 얘기를 한다든가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